안녕하세요. 재활 전문 물리치료사 리해비입니다. 오늘은 운동에 대한 건 아니고 흉곽출구 증후군 환자분들이 재활 시 고려했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을 보시고 해당되는 부분이 있으면 참고해주세요. 저번 시간에 호흡과 골반 안정화를 통한 긴장된 근육의 이완에 대해서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호흡의 주동근인 횡격막과 함께 국소코어 근육의 활성화를 통해서 몸통에 안정감을 주고 다른 근육들이 필요 이상 과긴장하게 되는 것을 완화시켜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말이죠. 여기에서 환자분들이 흔히 실수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호흡할 때 목에 힘이 안 들어가도록 너무 의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몸이 더 경직되는 거죠. 안정을 취할 때 이쪽에 있는 보조호흡근의 비율이 0이 아닙니다. 평상시에는 적은 비율로 쓰이고 있다가 격한 활동을 하거나 숨이 찰 때 부족한 호흡을 보조하기 위해서 비율이 조금씩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워서 가만히 있거나 부하를 점진적으로 올릴 때 이쪽에 힘이 가볍게 들어가는 것은 허용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언제 스탑하냐면 운동 중 손이 불편하거나 저린 느낌이 나타날 때, 그리고 목, 어깨, 가슴 쪽에 힘이 갑자기 확 증가될 때 멈춰주세요. 그리고 부하를 낮춰서 그 위치에서 꾸준하게 연습을 해주세요. 골반의 안정화가 이루어질수록 이쪽에 갑자기 힘이 확 증가되는 게 줄어들게 될 겁니다. 또 횡격막을 쓰려고 과하게 의식하면서 배와 흉곽을 크게 넓히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는 과정 중에 오히려 몸이 경직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오히려 역효과가 나요. 생각보다 많으십니다. 결론적으로 어디 힘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어디가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를 의식하지 마시고 그냥 누워있는 상태에서 편하게 있어주세요. 무릎을 구부리고 누운 후크라인 포지션에서 어떤 근육들을 강화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근육의 스위치를 켜고 점진적으로 부하가 올라가는 자세에 적응해 나가면서 활성화를 시켜준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운동을 하니까 힘이 들어가는 자극을 느끼려고 하시는데 한두 번 해서 그런 느낌이 난다면 그거는 안정화, 활성화라는 표현이라기보다는 근력운동, 웨이트라는 표현이 적합하겠죠. 물론 정상적인 조절 능력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횡격막과 국소코어 근육의 활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일부러 흉곽을 더 크게 넓히고 수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조절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가만히 앉아있거나 서 있는 것도 힘든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무릎을 구부리고 누워있는 자세, 몸의 부하가 많이 낮은 자세에서부터 불편감이 없이 편하게 있는 연습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 적응이 되면 뒤꿈치를 끌기도 해보고 다리를 한쪽을 들어보기도 해보고 양쪽 다리를 들기도 하면서 부하를 올려도 목, 어깨의 긴장도가 확 증가되지 않도록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 부하를 올려서 예전에 증상이 생겼던 자세에서도 편하게 있을 수 있도록 조절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어려우시죠? 치료실에 오셔서 직접 체크받고 운동하시는 분들도 힘들어하는 부분입니다. 흉곽출구 증후군 첫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흉곽출구 증후군이라고 알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는 과정 중에 컨디션과 조절 능력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그때서야 재활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힘든 겁니다. 증상 초기에 발견해서 재활을 하면 조금 더 수월할 테니까 정확한 진단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흉곽출구 증후군 환자분들이 그 문제만 있을까요? 다른 곳에 문제가 같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의 기능이 다 떨어졌어요. 평소랑 똑같이 활동을 하면 몸에 무리가 가겠죠. 핸드폰을 한 손으로 사용하면서 호발하는 엄지 쪽 손목이 아픈 손목 건초염, 내 능력을 벗어난 손목의 과도한 사용으로 TFCC의 염증이나 손상을 동반한 경우도 많고 손으로 주행하는 말초신경들이 압박당하면서 나타나는 문제가 같이 있기도 합니다. 이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환자분께서 흉곽출구 증후군으로 인한 증상은 많이 호전이 됐어요. 그런데 이쪽 부분, 내 통증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평가를 해보니까 이분의 주된 통증은 손목 건초염으로 인한 통증이었습니다. 손목 건초염 관리 어떻게 해야 되나요? 좀 덜 쓰면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핸드폰은 계속적으로 사용을 하고 집안일을 하면서 계속 아프다고 하세요. 그리고 이쪽이 아프니까 운동도 쉬면서 흉곽출구 증후군 증상이 다시 생기기도 하고요. 그럼 계속 도돌이 펴겠죠. 이러면서 낙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한테 손목 건초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집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니까 염증과 통증이 줄어들어서 재활을 다시 열심히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픈 원인을 확실하게 아는 것도 중요해요.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허리 통증을 개선하려고 헬스장에 가서 브릿지, 스쿼트, 데드리프트, 플랭크 이런 운동들을 하셨습니다. 운이 좋게도 일시적으로 허리 통증이 조금 감소가 됐거든요. 하지만 이런 과정 중에 흉곽출구 증후군 증상은 더 심해지기도 하고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멈춰야죠. 그 운동들. 지금 상태에서는 내 능력을 벗어난 운동들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천천히 스텝 바이 스텝 점진적으로 단계를 올려서 올라가자고요. 운동을 꾸준하게 했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하셔서 증상이 생기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아주 좋은데도 신경 증상이 나타나서 의아해하죠. 이분들은 초기에 몸이 아픈 것보다 근육이 빠지는 걸 두려워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운동 후 근육통을 항상 가지고 있으셨기 때문에 통증에 익숙한 편이었거든요. 이분들도 초기에 관리하면 빠르게 벗어날 수 있지만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은데 정도까지 심해지고 난 다음에 병원에 방문을 하니까 치료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재활운동도 쉬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올바른 자세를 취하고 있어도 통증이 있는 상태, 쉽게 염증기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때는 어떤 동작을 취해도 불편함과 저림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염증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집중을 해주셔야 됩니다. 주사, 약, 휴식 등으로요.
이 염증기에 계속 운동을 시도하는 분들이 있으셨는데 대부분은 더 안 좋아지셨습니다. 이때는 염증 치료에 집중을 해주시고 통증이 좀 떨어지고 나면 다시 재활 운동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병원에서 처치받을 건 처치를 받으시고 집에서는 휴식. 하지만 이런 염증 상태가 아니라면 계속해서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운동의 부하에 대한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운동이 좋다 나쁘다라고 나누기는 어렵습니다. 내가 그 운동을 정확하게 수행을 해서 원하는 효과를 볼 수 있느냐 볼 수 없느냐 이런 차이는 있겠죠. 제 환자분이 제가 교육해드린 운동을 집에서 연습을 하는데 그 운동은 가슴 근육에 힘이 들어가서 좋지 않은 운동이다 라고 얘기를 듣고서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답해드렸습니다. 그건 그 사람이 운동을 못하는 거예요. 재활을 제대로 배워보지 않아서 컨트롤을 못하는 겁니다. 지금 모모님 잘하고 있으시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면서 계속해서 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정리하겠습니다. 자세, 생활습관 등으로 조절 능력이 떨어지면서 나타난 흉곽출구 증후군 환자분들은 보통의 스트레칭이나 운동으로 빠른 시일 내에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가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의 운동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천천히 단계를 올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주 약한 자극이기 때문에 어디에 힘이 들어간지 모를 수도 있고 이게 무슨 운동이야?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의식하지 않아도 근육을 올바르게 쓰는 게 가능해진다면 아는 것이 달라질 겁니다. 그러니 방치하면서 시간 끌지 말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